자, 국민연금은요,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654조 8천억이 있습니다. 지금쯤에는 아마 70조 정도는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운영 수익으로 조성된 금액은 241조고요. 그 다음에 연금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414조입니다. 그러니까 241조가 돈을 불려오면서 투자를 해서 불려온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거겠죠. 한국뿐만 아니라 연금을 펜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펜션은 어느 나라든 다 투자해서 수익률을 4%에서 한 8% 사이로 이렇게 올리면서 굴려오고 있는 부분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같은 어떤 부분을 잘 굴려서 이 연금 적립액을 이렇게 늘려가느냐 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큰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에 미국에는 각 직장들이 퇴직금 등과 관련되는 연금들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떤 이 펀드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펀드, 리츠 같은 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부동산의 이 몰락이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 관련한 펀드의 리츠에 투자한 이 연금들이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또 그 파생 상품에 투자한 연금들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를 대비해서 각 직장에서 만들었던 연금들이 반토막이 나거나 4분의 1 토막이 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아시아 태평양 최우수 기관 투자상을 수상했고 해외에서 인정할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돈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54.8조를 지금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조성을 해서 130.4조 원은 연금급여로 지출하고 524.3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서요. 384만 7,774명이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금액 연금액은 88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납부해서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국민연금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불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역대 정권마다 말입니다. 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민연금의 그 수백조 돈을 장난을 쳐서 투자하거나 해외에 건물을 사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빼먹었다. 이런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삼성물산의 국민연금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다른 기업들에는 얼마나 있느냐. 롯데도 있고 한국의 대부분의 대기업에 국민연금은 자신의 지분을 몇 %에서 10%대 초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요 대기업들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려면 크게 미칠 수 있고 또 국민연금의 판단의 향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 주주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의 지분이 적은 이재용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둘을 합병시켜서 한마디로 합병된 삼성물산의 자기의 지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면서 삼성생명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삼성그룹 전체의 자신의 장악을 자신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주로서의 그룹 장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가진 거 받고 상속세 내면 될 건데 그렇게 내려면 절반쯤을 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니까 사실상 유고 상태에 가까운 아버지의 사망 발표 이전에
이런 형태의 편법을 통해서, 저는 편법이라 생각합니다. 편법을 통해서 상속과 승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삼성 가문이 가진 주식이 삼성그룹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완벽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자신 내부의 전문가들, 외부, 그러니까 자신들이 외부에 이 용역을 준 전문가들은 삼성물산 1, 제일모직 0.46으로 합병해야 되는데 실제로 합병 비율은 1대 제일모직 0.35였습니다. 그러면 제일모직의 지분이 상당히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죠. 이런 숫자적 측면에 관한 부분은요, 시청자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데도요. 여기 국민연금 드신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청자들 중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들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1대 0.46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삼성물산이 1, 제일모직이 0.46으로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식 2개가 제일모직 주식 1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삼성물산이 2개 주면 제일모직 주식 1개하고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대 0.35라면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삼성물산 주식 3개가 제일모직 주식 1개하고 이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합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물산의 주식이 2개일 때가 1대2로 바꿀 때가 났습니까? 1대3이 났습니까?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으로 합병에 찬성해 준 거 아닙니까? 제일모직으로 합병에 찬성해 준 게 아니라, 그죠? 합병된 게 삼성물산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모직이 주식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으로서는 2개를 1대2로 바꾸는데 찬성을 해야지 1대3으로 바꾸는, 한마디로 삼성물산의 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해주면 그만큼의 가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분을 외부 평가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1대2로 해야 된다 했는데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1대3으로 하는데 찬성하고 내부의 그 전문가들이 그 평가하는 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동의를 해줬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재용 회장과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서로 만났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 직후에 합병 찬성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만남은 합병 결과와 더불어 삼성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야당들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에 대해서 삼성이 35억을 지급하고 수상한 승마장에 관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 양 재단에 204억을 내고 최순실 일가에게 수십억을 제공하는 형태로, 또 사후에 수백억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홍한선 또한 이 기금운용본부장에 불과한 사람이고 지금은 이 대학교의 교수로 가 있죠. 그런데 이 홍한선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공교롭게도 시기상 국민연금의 참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똑대가 있었고, 자, 직후인지 직전인지라는 이야기들은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그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똑대 면담은 합병 직후입니다. 자, 삼성그룹은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발표했고요. 이제 이재용이 회장이 되어서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그리고 이 합병은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반대에 나서면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을 일으켰고,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을 꼽았습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엘리엇 쪽에 서면 합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넘겨서 우호 세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주들을 대상으로 6월 30일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삼성 문제는 변수가 삼성물산 지분의 12%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 6월 24일 삼성물산 합병하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유사한 SK-CNC와 SK 간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무산됐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를 한다면 합병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7월 2일과 3일 이 의결권을 대한 그러니까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시장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자문기업인 ISS와 글라스루이스 외국 회사들입니다. 합병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 의결권에 관한 결정을 자문해주는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이 합병은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이로써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요. 이때 이재용이 홍완선을 만났고 이 자신의 이 합병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다 이러는데요. 이재용이 홍완선을 만난 것도 수상하고 아마 누가 만나라고 홍완선한테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7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찬성을 의결했는데 진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7월 17일 이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은 69%의 지지를 얻으면서 통과했고요. 국민연금이 반대했으면 합병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모임을 마치고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했고 9월 달부터 최순실에게 돈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점에서 미러와 K스포츠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홍완선 이자의 배후를 캐야 되는데요. 자, 결국은 이 홍완선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홍완선은 6월 9일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의결권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최종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합병 찬반 결정의 최종 권한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이루어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 소관이라 했는데 이재용을 만나고 난 뒤에 말을 바꿔서 그냥 투자위원회의 결정만 열고 의결권 전문위는 해부도 안 한 채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완선에게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요.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지금 이 소환을 당한 걸로 24일 그러니까 오늘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이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이죠. 그래서 문 전 장관이 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합병된 이 합병 과정에 대해서 찬성표를 국민연금이 던질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보수 언론들은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 의혹,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모직 가치 반영되는 손실이 아니다라는 국민연금이나 삼성의 입장을 열심히 전면에 걸쳐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일부서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의 가치가 높아져서 손해본 결정이 아니다. 의결이 안 거친 합병 과정에 통해서도 의결이 결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전에 이미 합병을 찬성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검찰 수사관들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에 덮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삼성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을 몰랐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삼성이 직원들에게 서류를 없애라고 수도 없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자, 이렇게 어제는 아마 모른 척 당했는데요. 이 삼성이 보름새 압수수색만 3번 당했는데 한국을 얼굴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출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매번 이 게이트나 비리, 정치기에 대한 추문에 연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삼성에 다소 공격적인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요. 오늘날 한국에 이 정경의 유착과 그 부패 커넥션의 핵심에 삼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순실 게이트도 결국 삼성과 정권과의 게이트인데, 박근혜 정권과의 그 사이에 최순실이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무슨 재단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벌어진 정경 유착, 특히 삼성의 역할에 대한 부패 비리, 연관성에 대한 게이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다 국민연금 내잖아요.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그리고 대기업을 왜 그렇게 빠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돈들을 다 축을 내고 있습니다.